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맺은 업무 협약서 MOU를 체결했었죠. 자, 이 협약서가 포착이 됐습니다. 퀀텀의 홈페이지가 폐쇄되기 전에 보도자료로 올라왔었던 것인데, 자, 기존 언론에 공개된 업무 협약서는 한 페이지였습니다. 근데 퀀텀 측 자료는 두 페이지가 된다라고 하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자, 본 협약은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활용한 방막 증착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뭐 상업화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모을지를 알려주는 부분이고, 자, 공개되지 않은 두 번째는 이렇게 있는데, 일단 4개의 번호가 더 있고 더 상세한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협약서는 기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자, 근데 보통 1페이지로 MOU 체결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되는 게 보통인데, 그런 평범한 협약서와는 다르게 2페이지에 달하고 내용도 상당히 많죠. 자, 여기에 대해서 퀀텀 측에서는 상용화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부 부처 및 한국전력공사의 과제, 그 수주를 위한 상호 협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한전공대 그리고 퀀텀이 한국전력과 그리고 정부 과제 수주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정부 수혜와 한국전력에 대한 수주라면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리고 국가 과제의 핵심이 된다면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해외에서 활용을 하려면 아직 진행은 안 됐지만 이제 특허권으로 특허료를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요 LK99가 전기 저항이 0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관할하는 한국전력, 한전에서는 당연히 사업에 큰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기 저항이 0이라면 응용력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앞전에 한전공대는 애초에 검증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검증이 아니라 이 검증은 과학계가 할 일이고 우리는 상업화가 목적이다. 응용이 목적이다 라고 한 적이 있죠. 자, 이 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전공대와 퀀텀은 이미 검증을 끝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LK99는 초전도체로 주장하는 게 퀀텀입니다. 사실 여부, 검증 여부가 어쨌든 초전도체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것이고, 초전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한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퀀텀 측으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은 곳이죠. 자, 이전에 권 교수가 그 고려대 질의응답 시간에 LK99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 그것은 이석배만이 만들 수 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석배 교수는 퀀텀의 대표죠. 그리고 퀀텀은 한전공대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제공해줬죠. 권 교수 말에 따르면 이석배 교수만 만들 수 있는 그 샘플을 한전공대에 줬다. 그리고 한전공대는 평범한 MOU 체결과는 다르게 내용도 방대하고 비밀 유지 업무 협약이 되어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퀀텀을 제외하고 가장 LK99를 잘 알 수 있는 단체가 한전공대죠. 자, 그리고 한전공대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샘플의 순도와 균일성, 재현성에서 자체 연구진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여부를 떠나서 세계를 놀라게 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퀀텀 측과 이석배 박사와 한전공대는 초전도체로 확신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언급을 하던 곳들도 현재 발을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이제 확언하지 못하고 이제는 더 연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학계에서도 조금씩 나오는 근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는 거겠죠. 자, 일전에 말씀드린 김현탁 박사의 이메일 답변 내용 중에서 APL 논문, 이걸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이 APL 논문은 당시 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당시로부터 3주면 추석 정도 됩니다. 추석.
자, 여기까지는 초전도체와 퀀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추가되는 것이 있죠.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해제 요건에 힌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재료 전망 좋다고 오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파는 것에 따라, 거래가 체결되는 것에 따라 주가는 정해지기 때문에 영향은 받지만 올곧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가장 큰 힌트가 될 투자 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11일에 종가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5일 전날의 종가, 이게 5월이 아니라 9월이죠. 9월 11일에 종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건의 힌트 하나가 공개가 된 거죠. 5월 11일의 종가는, 자, 같이 보겠습니다. 51,800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60% 상승이면 얼마가 되느냐? 자, 계산기를 가져와서 51,800원 곱하기 60%니까 1.6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82,880원. 첫 번째 조건은 82,880원이 되는 겁니다. 요 이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82,8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종가가. 자, 보시면 이때는 종가 56,000원, 54,600원, 54,600원이 최고가죠. 자, 그러면 이제는 1번 조건이 핵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 3번 조건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조건이 뭐냐? 최근 15일 종가정 최고가. 자, 판단일은 9월 18일이죠. 자, 9월 18일 최초 판단일까지는 4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여기서부터 최초 판단일 9월 18일까지 그 중에서 최고가 아래여야 됩니다. 종가가. 그래야 투경이 해제되는 거죠. 투경을 뗄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자, 최초 판단일에 해제하지 않던가, 아니면 최초 판단일에 종가가 15거래일 중 최고가 아래로 두거나. 자, 현재 4거래일이 남았지만 현재까지는, 자, 요 날에 56,000원이 최고 고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하듯이 흘러가게 한다면 56,000원이 기준이 될 거고요. 자,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중간에 4거래일 중에서 최초 판단일, 그러니까 9월 18일 전에 급등을 한번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48,850원이죠. 자, 근데 내일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은 이게 63,505원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최초 판단일에 56,000원 이하일 필요는 없는 거죠. 63,505원 이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는 올리면서 투경을 떼는 거죠. 그럼 어때요? 수급은 더 몰리겠죠. 투경도 뗐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뗐어. 자, 그래서 최초 판단일 전 거래일 중에서 급등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격을 분석을 해야 돼요. 투경이나 투자 위험 이런 게 붙어 있을 때는 어느 자리에 거래량을 늘려서 주가를 띄워 올렸는지, 또는 의도적으로 누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도 주체의 투자 심리, 개인들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자 하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야 동쪽인지 서쪽인지 뭐 남쪽인지 북쪽인지 분간이 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최초 판단일 전에 거래일들에서 만약에 급등이 안 나온다면 다른 경우의 수가 나왔다는 거니까 또 다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건 힌트라는 겁니다. 투경을 떼냐 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투경을 떼는 과정에 힌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얻는 힌트로 대응의 결을 달리하는 거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남겨놓으시면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리고요. 단기 분할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분할 매수를 좀 자주 강조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 첫 번째로 스스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손실의 리스크. 그리고 둘째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물량도 간수할 수 있는 것이 분할 매매이기 때문에
자, 지금처럼 기대감이 살아있으면서 변동이 심한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아직 초전도체 참가 거짓 여부가 완전하게 공식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도 쉽다는 점. 그래서 기대감과 일부 실망감이 공존할 때는 분할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고수익을 챙기고 이제 물량 간수까지도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은 신성 델타테크뿐만이 아니라 타 종목에서도 스스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습관으로 길들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작게 보면 분할 매매고 크게 보면 분산 투자죠. 자, 아무튼 상단의 전화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메시지 남겨놓으시면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 줘야 정보 준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돈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내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